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 2회차가 연속해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다들. 네, 어떻게 진행되냐? 자, 사업계획서 오늘 작성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 그러니까 한 주 건너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뭘 배우죠?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작성법, 사업계획서 보통 작성법이 들어갈 건데 일단은 그 두 과정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제 과정도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과정만 해도 거의 6주차, 7주차가 넘어가요. 그만큼 되게 단순 시간에 한 번 배워서 사업계획서를 잘 쓸 수 있다. 이건 정말 어찌 보면 욕심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오늘 2시간 집약적으로 걸려진 이 시간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조금 혹은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게 맞나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외우세요. 그 방법밖에 없고 일단 그러면서 외우셔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외우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 과정은 정말로 좋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뭔가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지금 한번 작성을 해보신 분, 작성을 하시고 계시는 분, 작성을 해보셨던 적이 있으신 분. 네. 그렇죠.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뭔가 작성을 하려다 보면 뭐부터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난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온라인에서 사업계획서 이런 거 샘플 같은 거 막 뒤져본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2002년도, 2001년도 거의 한글 문서로 된 이런 파워포인트 기획서나 한글 워드 파일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서 내용도 이게 맞나, 흐름도 맞나, 맥락이 맞나 이런 상태에서 짜집기만 하다 보니까 복잡한 내용만 엉뚱성뚱한 사업계획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저렴하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알찹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참 두뇌 회전이 빠르신 것 같아요. 왜냐?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과정이 이게 중간중간에 끝나고 뭐하고 할 때도 이 사례 샘플 같은 것들을 많이 드릴 거거든요. 좋은 샘플 사례들을. 여러분들 질 안 좋은, 질 떨어지는 사례들을 봐서 그걸 보고서 짜집기를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특히나 내 아이템은 최고의 아이템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요즘에 그 아이템만 들고서도 사업계획서 없이 인맥관계 없이 안 먹히는 이 판국에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더라도 눈높이를 일단 올려놓으실 수 있는 회사 속에서나 사업계획서 샘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2주차로 진행을 할 텐데 오늘 과정을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꼭 시간이 있으시다면 꼭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보면 제 교환 뒤에 쭉 한번 뒤에 살펴보면요. 우리 회사의 강점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3C라고 해가지고, 경쟁사는 현황이 어떠한지, 우리 자산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소비자 관점은 어떠한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맨 뒤에 거의 보면은, 써봐라라고 하면서 거의 이제 나왔을 거예요. 그건 이제 해답이고, 이제 전전전 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봐라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 2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빠듯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오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배우시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집에서 한번 정말 써보시고 시간도 어찌 보면은 한 2주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죠? 2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작성을 해서 어느 정도 기본 포맷을 가지고서 그 다음 시간에 배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기획서 쓰는 스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습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슬라이드를 열기 이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환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막 이렇게 훑어가는 것보단 저는 그러니까 보드 형태로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사업 계획서를 지금 작성하는 과정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혹시 빛나는 사업 아이템
있으신가요? 정말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뭔가 될 것 같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신가요? 직접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하시는구나. 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쓴다라고 하는 단계가 도대체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그러니까 쓰는 목적이 여러분들 보통 저도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 계획서도 작성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또 이제 뭐 회사 속에서 보고서 제안서 쪽도 많이 작업을 해드리는데, 사업 계획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90% 정도의 이상이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를 왜 쓰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보통?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가장 저한테 문의까지 하면서 돈을 주고서 뭔가 문서를 만들 때는 이 목적이 가장 크기도 해요. 어떤 목적일까요? 두 가지. 그죠? 투자 목적과 그리고 또 투자받는 용도의 목적과 여기 대출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죠? 내실, 그래요. 내부 보관용. 회사가 그런 게 있어요. 사장님들도 보통 여러분들 자기 사업할 거라고 한다면 사업계획서 굳이 잘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우왕좌왕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그냥 계획 없이 막 했다가 한번 질러봤다가 나중에 문제 터지면 그때서야 약간 수습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아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죠. 왜? 근데 사실상 문서화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는 일이고 하나의 일이에요.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목적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의뢰까지 들어오시는 그 단계는 보통 투자가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는 내부 보관용으로 많이 이제 쓰신다라고 하는 건데, 투자 쪽이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 한 건 한 건을 얼마에 처리해드리는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얼마일까요? 의뢰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얼마일까요? 저는 기본 단위가요,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 문서 사람들한테 이제 문서 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드린다고 받을 때는 한 50만원? 뭐 이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여러분들 50만원 10번 할 바에야 500만원짜리 한 건 하는 게 낫죠. 일단,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50만원짜리가 얼마나 값어치를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뭐 쉽게 맡기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50만원으로 부족하거든요. 50만원보다 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캐파를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로도 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자기네들도 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같이 어찌 보면 이 작업이라고 하는 건 제가 문서 라이팅을 해드린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그 당사자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도 어찌 보면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일일이 제공을 해주셔야만 정말 좋은 제안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돈이 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계획서를 어느 정도 쓰시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프리랜서들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제가 보통 이제 의뢰를 받을 때 보통은 이제 거의 한 90% 정도 이상이 투자 목적으로 해서 투자 제안서. 그래서 지금 말도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묶어서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쓸 거라고 한다면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업 계획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큰 타이틀을 얘기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얼마의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용도라고 한다면, 그 제목은 정확히 사업 투자 제안서가 되는 거고요. 제안서. 그리고 또 내부 보관, 그리고 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최대한 그 현장에 그 시대에 다가가가지고 뭔가 돌발 상황이 없게끔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서 사업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나 그게 바로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예요. 플랜에 대한 개념이고, 얘는 어찌 보면 약간 이 투자 제안서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용도에 따라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자, 사업 투자 제안서는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를 받을 때 받는 투자를 투자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투자해 주십시오. 그 상대방, 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봐야 할 거, 그 문서에서. 두 가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요. 수익성, 그죠? 수익성을 우리가 거기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안에서의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수익을 가지고서 다루는 페이지? 응? 아이템? 수익. 뭔가 매출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리고 뭐 수익 분기점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매출 분석?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한 단락으로 이렇게 딱 묶어놓죠? 재무죠, 재무. 그죠, 재무. 재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실상 수익이 될 건지, 그리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수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죠? 수익이 될 건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망하냐 안 망하냐 망하냐 안 망하냐를 어떻게 보여줘요? 쓰이는 게 있죠 우리가 비전. 자, 사업에 우리가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앞에서 잡아주고 이 사업이 될 거구나라고 해서 끌어줘서 이 사업 아이템 될 겁니다. 이 사업 아이템을 될 겁니다.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 중에서도 이제 재무 계획이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명분, 투자 제안서는요. 누군가한테 돈을 좀 투자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중요한 목적은 명분, 이 사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하는 타당성하고 또 재무, 수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내부 보관용으로, 내부 계획용으로 생각하실 거라고 하시면 이거는 뭐예요? 정말 이 사업이 망하지 않게끔 운영 면에서나 인력 면에서나 스케줄 면에서나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으로 내 프로세스를 누락과 중복 없이 디테일하게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건 명분이나 뭐 재무가 되게 중요하다, 타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도 이 사업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잘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정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자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요, 사업계획서 하나 굉장히 잘 쓰면, 제가 이제 컨설팅이나 투자 이런 제안서를 많이 써드리더라도 상담 우리가 들어올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아이템을 가지고서 사업 제안서를 정말 잘 만들면 정말 누군가는 투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약간 오류가 있다고요. 아이템이 좋다라고 사업 제안서가 굉장히 유별나다라고 해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뭐 금융권에서는 뭐 담보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긴 하겠는데 엔젤 투자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좋은 아이템에 몰빵할 수 있는 엔젤 투자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나 그건 있어요. 전 항상 컨설팅이 들어오면 이 사업 아이템 제안서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먼저 다 뭔가 물밑 작업이라고 하는 게 되어 계시는지를 먼저 물어봐요. 얼마만큼 성공 포인트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지금 그 투자 제안을 할 사람, 그 사람이랑 얼마만큼 구워 삶아져 있는지, 인맥이 얼마만큼 닿아져 있는지, 그 사람이 그래서 어느 만큼 서로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서화해서 보여줄 건 뭐만 보여주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구워 삶아져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얘기가 다 되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먼저 뭔가 아이템이 나왔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먼저 손을 대시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사업 투자를 정말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이거라고 말씀드려요. 사업계획서 쓰기 이전 단계인 사업,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획. 그리고 사업 계획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쓰는 단계는 이 뒷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업 기획은 우리가 뭘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뭘 다룬다? 사업 기획은 저는 영어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 자, what을 다루고, 사업 계획은요? 그럼 뭘 다룰까요? how를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 아이템이 있다라고 딱 점을 찍어 놨다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막 이렇게 잘 쓸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을 제안할 그 누군가가 그 퀘스천 그 누군가가 설정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인맥 관리를 굉장히 잘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없이는 정말 여러분들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투자, 사실상 투자 받는 거는요, 어찌보면 남의 돈을 가지고서 막 사업을 굴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꽁돈이 아닌 거죠. 사업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차라리 속 편하려면 자기 돈을 가지고서 자기가 그냥 스스로 굴리는 게 가장 낫는데, 보통은 이제 자금이 딸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여유 자금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끌어당겨 쓰잖아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고 아주 차별화된 아이템이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획 단계에서 그 누구, 후라고 하는 사람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어놨느냐, 그 사람한테 얼마나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놨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뭔가 딱 있으셔야죠. 저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좋은 아이템 가져왔다라고 해서 제안서 그냥 막 써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저도 입소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거래하는 업체들은 계속 거래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냥 좋은 아이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태까지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사업 컨설팅, 이 아이템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의뢰해 오는데 거의 보면은 한 90%, 한 80% 이상이요. 제가 다 봤던 것들이에요.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골몰해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이템에 대해서. 이건 정말 좋을 거야. 최고의 아이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괜찮지 않겠어? 괜찮지 않겠어? 근데요, 정말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대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 무리수, 리스크를 없애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이 혹시 누군가는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검증이 필요해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미 저 뒷부분에서 내가 아이템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연구, 개발, 그리고 준비까지 다 마쳤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80%, 거의 90% 이상이 제가 다 봤던 아이템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이는 아이템, 이 아이템으로 뭔가 사업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확정 짓지 마시고, 중요한 건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what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그 사업계획서 쓰는 우리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그 사업계획서 쓰기 이전에,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 기획 과정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쓸 때 가장 먼저 뭘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사업계획서 쓸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제안서를 가져가서 제안을 할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제안할 사람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제안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 제안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영업을 하던 뭐 하던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무모한 짓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떡밥만 주무르고 앉아있는 사람들. 예, 출강을 나가도 보통 이제 뭐 투자금 해가지고 이분은 300만 원 정도 원하시고, 이분은 1000만 원 정도 원하시고, 이분은 5천만 원 원하시고, 이분은 한 뭐 500만 원 원하시고,
다 원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정말 투자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그렇게 막 이렇게 사업 계획서가 뭐가 문제인 것처럼 사업 계획서만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냥 혼자서 알아서 이게 사그라들어요. 네,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부분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사업 계획서 쓸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뭘 확인해야 되죠? 그 사람을 알았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사업 투자 제안을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먹힐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랑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거 아이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관계를 맺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나중에 그 사람이 뭔가 그거 한번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뭐 제안서로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봐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라인선이 연결된 상태에서 제안서가 들어가면 그나마 확률이 있는 건데 없는 상태에서 40장, 50장 만들어가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찔러 넣는다면 확률이 제로라고요, 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 그 사람한테 무슨 이득을 줄 것인가? 이득이라고 하는 건 내 입장에선 거죠.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이게 다르죠. 이게 왜 달라요? 이게 왜 달라요? 색깔이 하얘니까. 또 얘가 튀니까, 얘가 색깔이 빠졌으니까. 얘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을 하려면, 나만 보시지 마시고, 이 분자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주변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왜 다릅니까? 얘네들이 검었기 때문에 얘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차별화라고 하는 거고, 사업 아이템을 생각할 때도 이게 뭔가 내 선에서 딱 생각했을 때 기발할 거야. 주변에도 은근히 얘기를 했더니 괜찮대. 이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야. 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사업 아이템의 차별화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죠. 그게 남들과 달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시는 건데, 이게 분명히 먹힐 거야. 이 사람도 분명히 반응이 좋겠지가 아니라,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그 후 내가 누구한테 제안을 할 것인가가 잡혔다면, 여러분들이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 투자 제안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아까 내가 무슨 이득을 주겠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도 이걸 건드리셔야 돼요. 그 사람의 뭘 건드려야죠? 욕구, 욕망, 의지, 퍼포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목적,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내가 뭔가 이득을 줄 거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이 뭐냐, 왜 투자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짝 건드려줄 때도 그냥 이거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투자하시면 제가 2억, 3억 불려드려야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항상 뭔가 원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그 부분을 살짝 긁어준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제안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정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어쩌면 푼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그건 투자가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건 정말로요. 인간관계를 잘해서 빌려주는 거죠. 꿔주는 거죠. 그거는 정말 진정한 투자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 정말로 생각해보세요. 투자의 관점에서 있는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찌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거기에 투자할 바에야, 여러분들의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사업에 투자할 바에야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맙니다. 부자들은요, 특히나 차라리 리스크에 테이킹 안 해요. 차라리 안전빵을 가져가죠. 왜냐하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정말 불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템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서 끌고 갔을 때도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사업이 1년 안에 뭔가 쇼부가 나던가요?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그래서 사업 계획서 짤 때는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으로 3년, 5년, 10년을 바라보고서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있죠? 1년 안에요. 투자하는데 1년 안에 제가 수익 2배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정말로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막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사업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사람의 목적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가 그 제안서에서 보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적 중에서도, 자, 보세요. 이 제안서에서 보고자 하는 거,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차피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자들이요. 어찌 보면 그렇게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만 보겠죠. 첫 번째, 가장 먼저 보는 거. 이 부분을 꼭 빼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뭘 볼까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여러분들이 좀 관점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투자자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뭘 것 같아요? 정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는 수익이 있어요. 얼마만큼 불려줄 건데 라고 하는 수익은 있는데, 그게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뭘 것 같아요? 사업을 얼마나 망하지 않고 잘할 것인가? 잘할 가능성.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자들은요, 돈 굴리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더 오히려 더 안전빵으로 여러분들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하고 리스크 테이킹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딱 뭐예요? 뭘 것 같아요? 그 안정성. 안전성 뭘까요? 자, 뭐예요? 이 부분을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를 투자했는데 적어도 수익을 못 보더라도 뭐예요? 그래, 손해는 안 볼 수 있게끔 원금 보존이잖아요. 원금 보존,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명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야, 그래, 수익은 낼 수 있는데 너 내 돈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날려버리면 어떡할래? 그거 어떻게 보장할래? 그게 가장 우선인 거예요. 원금 보존. 우리 원금 보존에서도 여러분들 이게 있죠. 우리 마케팅 비용으로 그 투자 비용을 우리가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마케팅 비용. 마케팅은요, 뭐예요? 마케팅은 우리가 손실적 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실적 자금. 왜냐? 마케팅을 한번 하게 되면요, 그거는 홍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게 돈을 쓰더라도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남나요? 뭐 브랜드 이미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있긴 하겠지만 그게 뭔가 이렇게 결과치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제품으로 혹은 상품으로 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금 보존이라고 하는 걸 어디에다가 딱 박아둬요? 뭐죠? 어디에다가 이렇게 딱 그 사람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내가 당신이 투자하는 그 금액은요, 다른 데다가 마케팅 비용으로 쓰지 않고 여기다가 딱 박아두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은행? 은행에다 박아두. 여러분들 사업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뭐예요? 네. 그 뭐예요? 여러분들 사무실. 임대료? 뭐예요? 부동산. 보증금이잖아요. 네, 보증금. 그거는 여러분들 사업이 망해도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사업이 망해도 여러분들 이거는 어쨌든가 땅은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은 그대로 빠지겠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산 설비, 공장 혹은 공장의 제품 사업이 망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웹사이트 온라인 사업하는 거는 정말 거기에서 돈을 때려 박으면요, 나중에 남는 게 정말 백지 한 장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온라인 아이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하면 대박이고 망하면 쪽박이다. 아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원금 보존에서도 보증금이나 내가 만약에 얘가 이 사업을 망해 먹더라도 그래도 뺄 수 있는 원금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딱 쟁여놓으셔야겠죠. 그래야지만 이런 부분들로 투자를 받겠습니다.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심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럼 두 번째. 이 사람이 뭘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왜 투자를 할 거야? 이걸 보는 거죠. 원금 보존을 가장 먼저 물어보고,
두 번째.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하실래요? 없는 사업이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해봤던 사업은요, 일단은 남을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행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아, 저기 잘 된다더라. 가서 막 쫄래쫄래 쫓아가니까 어느 순간 거기는 레드오션이 되어 있고, 그죠? 피 터지는 시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이다라고 정한 순간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 1년은 걸어야 되고요. 그때까지 수익이 안 날 거고요. 적어도 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는 묵혀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죠? 그런 관점인 건데 유행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유행은 순식간에 바뀌니까. 자, 뭘로 보장하실래요? 두 번째. 사업 경험, 노하우,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퓨테이션, 뭘까요? 레퓨테이션. 명성을 뭘로? 이 사람이 유명세가 있어. 대회 기사화돼서 막 유명세를 타서 막 노출이 되어 있어. 이 사람은 이미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신뢰가 있겠죠. 또 뭘로 신뢰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 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문성. 그 사람의 뭐 경력증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제품, 제조업체라고 한다면? 컷증? 특허, 그렇죠. 특허증. 수상 경력. 이런 부분들이 레퓨테이션, 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믿고 여기다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이제 뭔가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내가 1년 안에 여러분들 5천만 원, 뭐 1억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언제 기간까지 1년만 기다려주시면, 2년만 기다리시면 그걸 불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웃기지도 않은 소리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의, 정말 제대로 된 투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캐파를 늘리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사업이라고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려면 적어도 10억 단위에서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5천만 원 혹은 1억 이런 단위에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투자하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관계를 보고서 그냥 꿔주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꿔주고 빌려주고. 보통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제가 사업하는데 조금 빌려주시겠어요? 좀 꿔주시겠어요? 이런 말 하지 투자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보통.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투자자들은요, 뭔가 그 푼돈을 가지고서 혹은 그런 작은 돈을 가지고서 뭐 굴리는 것보다 차라리 말씀드렸던 건 부동산이고, 그 사람들을 설레게 하시려면 큰 캐파로,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저 50만 원, 뭐 100만 원 해가지고 컨설팅 비용 받았을 때 사람들은요, 우습게 여겼다고요. 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내용을 달라라고 하더라도 보통 사업계획서 만들 때는 그 사람들이 정보를 다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문맥을 잡고 내용을 이렇게 쭉 짜나가는 건데, 우스운 돈이다 이거예요. 그 정도 드리는데 뭐 알아서 해주시고요. 막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캐파를 키웠어요. 한 500, 1000 단위로.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같이 붙어가지고 뭔가 더 가지고 있는 정보를 더 주려고 하고. 그런 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설레임이 없으면, 정말 제대로 된 투자는요, 설레임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그냥 어찌 보면 꿔주는 입장. 그래서 제가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길 원하신다면 인간관계, 여러분들 인맥 관계 형성을 참 잘 해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까지 펄포스까지 알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목적. 첫 번째, 원금 보존이 정확하게 그 제안서에 명기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 레퓨테이션, 명성, 대외 노출도, 혹은 뭐 특허권, 이런 부분들이 딱 명기가 되어 있느냐. 세 번째,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 재무, 분석, 이런 부분들이 딱 명기가 되어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쓸 때 재무 분석을 직접 쓰신다. 써보셨다. 라고 하시는 분. 정말로. 써보셨던 분 있으실 거잖아요. 네. 있으시죠? 자, 재무 분석은 저는 그래요. 내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쓰면요. 나는 뭔가 1년 안에도 막 수익이 날 것처럼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그거를 투자자가 믿어줄까요? 안 믿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은 객관적인 투자 입장이 돼야 되죠. 객관적인 수익 보장에 대한 느낌이 돼야 되죠. 내가 쓰면요, 굉장히 객관적이 아니라 정성적이 되고 주관적이 돼버려요. 아시죠? 그죠? 나는 분명히 뭔가 될 것 같은데 남들이 봤을 땐 아니라고 한다. 그럼 정말 아닌 거거든요. 근데 나는 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재무구조를 그렇게 짰거든요. 투자자는 안 믿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 하나라도 틀리면 재무라고 하는 건요, 다 뒤바뀌어버려요. 엉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저는 제가 전문가긴 하지만, 글 쓰는데 전문가긴 하지만,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요, 전문업체, 회계업체에 별도로 맡겨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제대로 된 투자자라고 한다면, 정말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과 거래가 되어 있는 회계사무소나 회계세무서, 재무관리 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쪽에다가 그 수익에 대한 타당성을 맡기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래야지 제대로 된 투자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장 한 장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딱 잡아야 이 슬라이드를 넘기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사업계획서 쓰는 거. 자, 세 번째로 아까 제가 그랬죠. 첫 번째로는 who를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뭘 봐야 된다 그랬죠? purpose, 목적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몇 장 정도로 쓰신다라고 생각하세요? 몇 장이 안성맞춤이고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몇 장? 몇 장?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 장 쓰셨어요? 30장?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입찰 제안서나 입찰 사업계획서도 많이 써봤지만, 공공기관에서는 뭘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원하는지 400장까지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0장을 다 볼까요? 절대 천만에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쓰라라고는 지시를 해요. 400장 내외로 해가지고 매뉴얼북을 잡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요약문입니다. 요약문을 그것도 보지도 않은 채 어찌 보면 앞 페이지에 있는 거의 요약된, 정말 한 장짜리 요약된 그것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만큼 텍스트 문서를 읽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업가들, 투자자들, 실행가들은요, 그래서 그걸 다 읽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통은 물어봐요. 그 사업이 될 것인가? 그 뭔데? 일단 들어보고요. 뭔가 괜찮다 싶으면, 뭔가 내가 정말 투자해서 뭔가 될 거다 싶으면,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느낄 수 있게끔, 그래, 네가 그거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내용으로 써봐. 그래야지 내가 믿을 수가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장수는 보통 여러분들 몇 장 단위가 나오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장,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 많이 작성하더라도 의뢰를 받았을 땐 한 30장에서 많게는 40장 분량이거든요. 맞나요? 맞나요? 적나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세요? 적당한 선인가요? 네. 근데요, 이 장수도요, 여러분들, 장수 역시도 여러분들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 장수는요,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나 이 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얼마나 구워 삶아져 있고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정말 원페이지 프로포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페이지 프로포설. 한 장짜리로 써간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사람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했고, 이 사람은 이런 부분들도 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상수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죠. 아무것도 그 사람이랑 연관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쓰려고 하면 뭐부터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고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전략적으로 움직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사람을 만나서 일단 최대한 얘기할 수 있는 범위만큼 충분히 얘기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
일단 찾아갈 때는 그 원페이지 프로포즈를 먼저 작업해 가시고 간단하게 원페이지로 내 사업에 대한 아이템, 이 사업에 대한 현황, 이 사업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 이거가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써가란 말이에요. 그냥 맨몸으로 가면요 너무 무례한 거죠. 어찌 보면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래 친하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관계가 없는데 일단 1차적으로 찾아갔을 때는 맨몸으로 가는 것보다 원페이지로 내가 머릿속에서 구상한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30장 40장 써가지고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서로 이렇게 관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지고 가버리면요 일단 그 사람도 부담스럽고요. 일단 그러면서 뭔가 이건 아닌다 싶은데 이 사람이 써왔으니까 되게 많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 사업의 아이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동시에 이 사람은 여태까지 30장, 40장 작업한 것들이 삽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삽질이 안 되시기 위해서는 일단 머릿속에서 구상한 그 아이템을 가지고서 기본적으로라도 한 원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적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만나신 다음에 그 사람이 뭔가 이 부분은 뭔가 빠져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원하고 재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잡아와봐 라고 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풀페이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해서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게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그죠? 장수도 보통은 제가 작업했을 때는 뭐 30장, 40장 나오는 거지만 이거는 뭐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투자자, 그분이 몇 장을 쓰기를 원하느냐, 뭘 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장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사업계획서 쓸 때요.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요. 자, 사업계획서 쓸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쓰나요? 사업계획서 쓸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쓰시죠? 그냥 편하게. 아젠다.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타이틀부터 쓸 거잖아요. 그죠? 타이틀부터 쓰시겠죠. 그 다음에 목차 쓰시겠죠. 컨텐츠. 그죠? 컨텐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게 프로세스 지금 배우는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야 될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차가 이건 하나의 목차잖아요. 전반적인 순서를 알려주는 그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본다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purpose, 목적. 여기 있잖아요. 목적을 먼저 써줘라. 딱 명시를 해줘라. 우리가 또 여기서 기대, 효과, 목적, 우리의 이런 목표, 골,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무슨 페이지?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썼는지, 여태까지 어떤 순서로 썼는지 한번 잘 되짚어 보세요. 뒤에 내용 보시지 마시고. 네. 어떤 걸 그 다음에 썼을까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문맥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하게끔 끌어들이는 기술. 내 아이템이 최고다라고 하는 걸 어떤 명분을 통해서 끌어당기는 기술이 앞에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제가 지금 1억이 필요하니까 1억 주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해서 결론부터 딱 써버리면요. 그 사람은 지금 벙찐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이 사람 뭘 보고 1억을 달라 그러냐. 그래서 앞에 빠져들게끔 하는 도입부의 역할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분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뭘 잡아요? 앞에다가 뭘 써준단 말이죠. 명분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뭘 써줘요? 뭘 많이 보셨어요? 배경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시츄에이션, 바로 현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황. 여러분들이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 괜찮아요. 현황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정말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통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현황 중에서도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가장 많이 시키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업이 될 것이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만 거기다가 될 것입니다. 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뭘로 보통은 제안서가요. 여러분들 설득의 기술이 아니고요. 제안서는요. 유혹이라고, 전 설득당한다라고 얘기를 안 드려요. 설득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강사들이 제안서는요. 설득의 목적이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정말 설득당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유혹한다라고 했을 때, 빠져들게끔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거. 이 사업 아이템 될 것입니다. 뭐부터 제시해요? 뭐부터 얘기하죠? 가장 먼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가지고서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은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투자자한테 가가지고 이 사업 진짜 될 것 같은데요. 왜? 이 사업이 왜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제 마음이 될 것 같다고 끌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뭘 명분으로 세우실래요? 잘 생각해보면. 상황 분석? 자, 상황을 가지고서 분석한다는 건 끌어당기는 건데,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냐고요? 어떤 상황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제시하는 거, 사례 제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여러분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분석되는 게 아니어서 사업이라고 하는 건, 보통은 얘네들도 했고요. 얘네들도 해서 대박을 냈고요. 국내를 우리가 그래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A 업체도 해가지고 대박을 냈고요. B 업체도 해가지고 대박을 냈고요. C 업체도 해가지고 대박을 냈으면 내가 하면 망한다는 거죠. 예. 그 대신에 뭘 보여줘요? 사례 제시할 때. 보통 국내가 아니라 해외가 되는 거죠. 해외 사례들을 그래서 차별화라고 하는 것들을 해외 사례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가 해외는 이미 글로벌 업체고 우리는 지금 국내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했던 걸 우리가 끌어들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사례 제시 첫 번째. 사례 제시가 거의 50%예요. 사람들이 많이 제시하는 걸로.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설득이 아니라 유혹할 때요. 사람을 이렇게 빠져들게, 내 사업 아이템을 빠져들게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안을 할 때요, 이 사람을 강요하시지 주세요, 강요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하는 기술. 그게 여러분들 기획이라고 하는 거고, 하게끔 하려면 어떤 현황을 보여줘야만 그 사람이 믿어가지고 내 사업 아이템을 퐁당 빠지게 되겠느냐고요. 그 관점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거. 어떻게 하면 그 사업 아이템 될 거다 믿겠어요.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죠. 어떻게 믿냐고, 그 사람이. 뭘 보고 믿냐고. 뭐죠? 사례 제시. 두 번째. 전문가의 견해. 네, 이게 국내에서 앞으로 트렌드로서 뜰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 앞장설 것 같습니다. 이명박 씨가 자전거를 타고 나오셔가지고 앞으로 산업 환경이 친환경 쪽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전문가의 견해를 갖다가 실어놓죠. 왜냐면 내 의견 갖다 놓으면 안 믿죠. 여러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 견해를 그 학계 계층에서 유명한 지식을 가진 그 학자의 의견을 끌어담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죠? 그 다음에 보통 요거 25%, 그 다음에 나머지 25%가 요거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면 사업할 때 뭘 많이 생각해야 돼요? 주변에 경쟁자는 없는지, 혹은 나는 그만큼 할 여력이 되는지, 나의 환경도 봐야 되고, 또 경쟁자 구도의 환경도 봐야 되고, 또 뭘 봐야 돼요? 그것만 보면 되나요? 아니죠. 뭘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하기도 하죠. 이걸 무시하면 안 되죠. 소비자의 관점이죠. 소비자는 뭘 잡아요? 우리가 소비자.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시장에 무슨 근거 자료? 시장조사.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자고요. 통계 자료. 소비자의 통계 자료.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아이템이 될 겁니다. 혹은 이 소비자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라고 하는 통계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이 현황이라고 하는 걸 이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3C라고 하는 거. 은근히 3C. 뭐예요? 첫 번째 C. 네, 컴퍼니가 나오고요. 우리 자사에 대한 현황, 요게 나오겠죠? 뭐 국내 우리 자사, 그리고 두 번째, 네, 경쟁사, 컴페티터스, 경쟁사 누가 있는지, 경쟁사가 국내에 없다라고 한다면 해외를 끌고 와서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걔네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이 사업 아이템이 될 거라는 걸 나는 확증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뭐죠? 커스터머, 네, 컨슈머, 커스터머, 그죠?
이 관점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은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쓰고 이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를 맥락을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샘플 같은 것들을 딱 보면 여태까지 내가 이 3C가 왜 들어갔는지 SW가 어디가 여기가 왜 들어갔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이해가 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점, 이 현황을 딱 잡아줬어요.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현황.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황 다음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현황 다음에? 현황 다음에 액션 플랜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뒷단계니까. 현황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현황을, 그 시장 현황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죠? 끌어당겨야 되는 거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국어 시간에 그 여러분들 소설의 시나리오에 발단 5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요소가, 그죠? 발단, 그 다음에 뭐예요? 전개. 국어 시간. 여러분들 발단, 전개. 결정. 위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요소로 가져가잖아요. 그죠? 기억 잘 안 나시죠? 오래돼서. 자, 발단은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전개는 어떤 쪽으로 심화시켜주는 역할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개 요소가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전개라고 한다면. 현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 현황을 보여주는 거고,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 쪽으로 끌어당겨서, 뭐예요? 타당하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현황을 가지고서 어떤 쪽으로? 분석한다. 그죠? 현황 분석이 되는 거죠. 현황 분석 때 우리가 많이 써주는 게 있어요. 뭘 많이 써줘요? 현황을 가지고서, 현황은 이런데, 그 다음에 뭘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잖아, 많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냐? 그죠? 현황을 보니까 이러이러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이 정도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뭘 써줘요? 여기에서 이걸 써준단 말이야. SWOT, 수학 분석. 네. 왜냐? 이 현황을 알고 나에 대한 현황을 알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앗이라고 하는 것도 써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것도 써주기도 해요. 이 지금 고객의 관점을 더 끌어가지고 어떤 쪽으로 더 심화시켜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건 내 사업 아이템으로 결국 그 다음에 뭐예요? 상황 분석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상황 분석을 했더니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뭐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 빛나는 사업 아이템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뭐예요? 여러분들 전략 전에 바로 나오는 게 있어요. 전략 전에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사회생활에서 현황에서 지금 뭔가 문제다 혹은 뭔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무슨 페이지가 딱 그 작업을 해줘요? 이게 무슨 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현황 분석을 통해서 끌어당겨주는 최고조에 끌어당겨주고 여기서 여러분들 전략이 그 전에 그 전략이 나오기 바로 전에 역할을 해주는 페이지가 바로 문제제기 페이지예요. 문제제기. 보통 여러분들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투자를 받을 때 이거 나중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관점보다도 사람들은요. 더 위협을 주면요. 더 잘 움직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유승훈 선생님한테 제가 2주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면 아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오늘이 그 건강검진을 받는 날입니다. 건강검진 받으시겠어요? 받으실래요, 오늘? 정말 받으실래요? 받으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아니요. 왜요? 2주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건강하니까. 2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당장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제가 유승훈 씨를 저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그때보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고 제가 약간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은근히 얼굴이 약간 노란빛이 있으신 게 내일 당장 죽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 죽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건강검진 받아보실래요? 받아야죠. 네, 여러분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더 그러니까 뭔가 위험하다.
위기 조장을 해주면 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기회를 보여주기보다도 더 문제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위험하다. 혹은 A사가 하고 있고 B사도 하고 있는데 왜 C사 너네만 왜 안 하고 있느냐. 니네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매출이 확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 조장을 해주는 게 더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를 더 많이 준다고요. 가능성을. 그죠? 그래서 문제 제기. 여러분들 여기다 문제 제기라고 쓰지 마세요. 문제 제기 페이지라고 해서 문제 제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투자를 하는데 제안서를 했는데 지금 사장님의 회사에 문제 있네요. 문제 제기. 네가 뭔데 문제 지적질이야. 그죠? 욕 먹죠. 여러분들. 문제 제기가 아니라 뭐라고 써요? 같은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저는 이 펜에 지금 1,000원이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이 펜을 가지고서 돈으로 주고서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 저는 이 펜에 투자한 겁니다. 왜냐? 더 많은 강의를 위해서 더 좋은 강의를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펜에 투자를 한 거죠. 저는 비전을, 꿈이 있거든요. 자, 같은 말도 아가 다르다고,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다고 비용 지출이 아니라 투자. 그럼 문제 제기가 아니라 뭐라는 관점? 도전 과제. 혹은 뭐라고 얘기해요? 도전 과제, 뭐 미션 제시, 해결 과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으면 이게 나올 거야, 딱. 도전 과제, 미션 과제, 해결 과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 페이지에서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 이게 바로 문제구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가 뭐죠? 전략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업 아이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오는 이 단계가 여러분들 사업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명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사업 이 제안으로 빠져들게끔 만들 거냐.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업 아이템 이 앞부분을요. 그냥 어찌 보면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냥 의무감을 가지고서 그냥 시장 조사도 막 했던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도 기획서나 제안서 쓸 때요. 앞에 이걸 왜 쓰지? 라고 하면서 그냥 남들이 쓰니까 따다 붙이게 하면서 막 조잡조잡하게 여러분들 짜집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앞뒷말이 이어지지도 않고 맥락도 맞지도 않고 그냥 어설프게 나오다 보니까 뒤죽박죽 되더라고요. 근데 이 논리인 거예요. 결국엔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뭘 보여줘야 되느냐.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전략이 하나 명쾌한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 이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이 답입니다라고 하는 그 앤서, 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의 딱 전략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스트라테지 페이지, 전략 페이지고요. 이 전략이 나오면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야 돼요? 계획, 그죠? 계획. 우리 계획을 어떻게 뽑아내요? 뒤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 전략이 이 사업 아이템 하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사업입니다. 라고 해서 딱 잡아줬죠. 근데 그 사업을 가지고서 이제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관점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해야 되는 관점에서 우리 마케팅 계획이라고 나오지 않던가요? 마케팅 계획? 마케팅 계획 어떻게 잡아요? 우리 보통. 포피, 그죠? 포피. 뭐가 나와요? 프로덕트, 그죠?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여러분들 이게 여기까지 왜 나오는지, 왜 이 전략을 가지고서 이제 안정성 있게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니까. 왜냐, 그냥 여러분들 전략이 나오고 그냥 거기서 끝 해버리면 어쩌라고. 그걸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P, 우리가 누락과 중복이 없게끔, 뭔가 빠짐이 없게끔 가격은 얼마에 설정을 할 것이고, 이 서비스, 이 상품에 대한 가격은요. 두 번째로 이거는 어디다 갖다 팔 것이고, 그리고 이 제품은 어떻게 포장을 해서 어떤 컨셉으로 사람들한테 알릴 것이고, 포장. 그리고 마지막 뭐죠? 이 부분이 되게 아까 레퓨테이션만 믿고 여러분들 요걸 안 하면요. 정말 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사람들은 명성만 믿고 있다가, 우리 특허만 믿고 있다가 마케팅 제대로 안 하죠. 마케팅 홍보, 특히나 이벤트, 이 프로모션 제대로 안 하죠. 망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TV에 나왔는데요. 이것만 믿고서 홍보에 대한 계획 제대로 안 세웠다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홍보 계획, 이벤트 계획,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PR 계획,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 이 4P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4P가 여러분들 여기서 나왔고 4P가 나왔죠. 네, 4P에 대한 뭐 여러분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4P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SPC, STP? STP는 여러분들 그거는 그 하나의 슬라이드 장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개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그먼트, S, T, P라고 하는 건 세그먼트, 잘게 뜯어본다. 아까 여기 현황에서 잘게 뜯어보잖아요. T, 타겟팅,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포지셔닝, 우리는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그냥 여러분들이 그 내용상의 흐름 안에 그 잘게 쪼개보고 누굴 타겟팅해서 어디로 차별화할 것이냐 이 관점으로 보는 거지 그거를 하나의 슬라이드로 만들진 않아요. 그게 여기 어찌 보면은 묻어나 있는 거죠. STP에 대한 내용들이.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케팅 계획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마케팅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액션 플랜에서도 우리 액션 플랜을 이제 그 실행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실행 계획에서 우리가 못 쓴단 말이에요. 페이지로.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만 남았는데 4P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보통 뭐가 나오던가요? 스케줄 나오고요. 그죠? 뭐 단기로, 중기로, 장기로 우리 스케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거 나올 거고요. 또 인력 계획, 그죠? 운영 계획,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운영 계획, 마케팅 계획, 아까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운영 계획의 한 포괄적인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앞에 명분이, 투자를 받을 때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돈. 재무 계획.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케줄이 보통은 맨 뒤로 빠져요. 그 다음에 우리 운영 계획, 인력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장, 설비, 거기 공장은 어디에다가 둘 것이고, 우리 사무실은 어디에다가 마련할 것이고, 왜냐, 이제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단계니까,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업지를 마련해가지고, 사람은 몇 명이나 쓸 거고, 걔는 대리를 시킬 거고, 과장을 시킬 거고, 누구를 시킬 거고, 전화 받는 애는 누구를 시킬 거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 그 다음에 재무.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스케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제안을 할 때 이 페이지는 맨 마지막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페이지이기도 하고 그 투자를 받는 투자자한테 개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사업은 한 번도 진행을 안 해봤거든. 그럼 리스크가 크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얻으려면 이 페이지가 딱 들어가주면 굉장히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의 역할이 뭐죠? 마지막? 만약에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땐 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죠, 보통 우리.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죠? 그래버리면 이제 그냥 됐다 가라 이거죠. 그죠?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덜컥 이런 고정비 문제에 빠졌을 때 넌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는 딱 안심을 줘야 되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 역할이 바로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라고 해서 위기 관리 페이지, 위기 관리. 만약에 사업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발 요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발 요소를 미리 우리가 체크리스트처럼 미리 감지를 하고 미리 대처를 하려고 이 사업 계획서를 내부 보관용으로라도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를 그 당시에 와가지고 막 터진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그때 가서 막 수습하기보다는 미리 예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요. 근데 그 입장에서 투자자한테 안심을 주려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턱턱턱턱 이런 문제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딱 해주면 그 사람은 아 얘가 그냥 단순하게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구나. 아주 디테일하네. 아주 섬세하네. 이런 부분에서 입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업을 했던 놈이 더 잘한다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 노하우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노하우 있는 사람들과
거래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프로를 찾는 거예요. 그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노하우, 그러니까 사업을 망했을 때도 일으킬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력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심을 주려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페이지가 딱 들어가주면 정말 안심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 끌어당겨주세요. 주민, 나의 사업 전략 쪽으로 끌어당겨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 반전 영화의 아주 전형적인 영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반전 영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영화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응? 위대한? 유지원에서. 저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전 영화 있잖아요. 응? 식스센스, 그리고 뭐 디아더스, 막 이런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식스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영화 감독이 있고 연출자가 있고 거기 감독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전이라고 하는 거 소비자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감독이요, 반전이라고 하는 걸 계획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전이 된 게 아니죠. 이 연출자는요, 이미 얘네들을 다 계획해가지고 얘네들이 빠져들 수 있는 장치를 앞에다가 걸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빠져들게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반전에 대해서 훅 빠져들었는데 결국에 머리를 땅 때리는 거죠. 이게 뭐야 도대체. 멍한 거죠. 그러면서 걸려들었구나 이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으로 빨려들게끔 하란 말이죠. 앞에 명분이라고 하는 것도 하게끔 하려면 내가 어떤 현황을 보여줘야 되냐고. 이 사업이 정말 최고의 사업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현황만 보여주면 되겠느냐고요. 그 현황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민 끌어당겨주고 내 사업 전략 아이템으로, 그 다음에 뒷부분은요, 뒷부분은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자, 이 앞부분이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사업 타당성? 우리가 사업 왓을 얘기하는 부분. 이 왓을 끌어내기 위해서 앞에다 뭘 보여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기획이 되는 거고요. 뒷부분은요, 그럼 뭐예요? 아까 여기 세부적으로 풀어줬던 거? 디테일 풀어줬던 게 뭐냐면 계획, 액션 플랜. 이 전략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실행을 하느냐. 이 사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이 사업이 이제는 실행되는 걸 보여주고, 끌어주고, 줌아웃 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정리가 됐다면, 적으셨나요? 앞에 타이틀, 목차, 목표, 현황. 목표는 우리가 항상 높고요. 왜냐? 이 사람의 목표는 대단한 목표니까. 왜 대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설레임을 팔아라라고 하는 게 기획자의 몫이고요. 설레임. 어떻게 하면 하게 모락모락 없는 걸 가지고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설레임을 팔 수가 있는지. 목표는 높게 잡으시고 현황은 항상 다운시키라고요. 안 좋다. 왜냐? 사람들은 더 위기를 조장하고 막 리스크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문제다.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더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딱 표명이 되고 그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의 전략뿐이다. 내 사업 아이템뿐이다 라고 해서 명분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끌어다가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풀어주면 되는 거고. 앞에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고, 뒤에는 이 타당성을 가지고서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추진시켜 나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고 해서 뒤에 풀어주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뭐 정리하게 적을 필요는 없이, 자, 그러면 우리가 딱 10분간만 쉬고 요 슬라이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려워요? 조금? 아니면은 이 사업계획서 샘플을 좀 보셨어요? 기존에? 사업계획서 잡기 전에? 사업계획서 샘플 같은 거 많이 보셨어요? 왜요? 이제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써보신 분. 또 그쪽은 없나요? 안 써봤어요. 아직 안 써봤어요? 이쪽도? 네. 그래서 샘플을 일단 먼저 보는 게 되게 좋은데, 네. 샘플을 또 보셔도 막상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르시면 봐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렸고, 자,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는 개념으로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목차 사례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건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흐름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앞에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명분은 다 앞에서 얘기가 됐으니까 뒤에 부분만 가져오랍디다 라고 하면서 뭐 재무라고 하는 것과 운영 계획 뭐 짜는 것과 뭐 이런 부분만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맞아요. 중요하죠. 그럼 그 사람은 앞에는 이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이 됐나 보죠. 근데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는요, 보통 우리 누군가가 따라 붙으면요, 앞에 명분이라고 하는 거를 말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대대적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또 누군가한테 받을 때 여러분들이 끼지 않고 그 제안서만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제안서만 보더라도 이 사업 아이템 죽이겠구나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그 사람이 서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 명분을 끌어당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명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기억을 좀 되살리셔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외우시면서 자, 요 단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어떤 페이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요 프로세스 첫 번째 타이틀 페이지, 제목 페이지, 그 다음에 그죠? 내용을 봤을 때 우리 목차는 하나의 우리 컨텐츠라고 다루면서 그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거는 생략한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면 목표가 나오죠. 사업의 목표.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그냥 쭉쭉쭉 정리하세요. 정리하는 느낌으로. 현황. 현황은 뭐? 어떤 현황? 첫 번째 현황? 사례를 우리가 3C의 관점으로 C로 보자면 사례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례를 들어준다? A사도 하고 있고요. B사도 하고 있고요. 우리만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경쟁사, 컴퍼니, 컴페리러스, 커스터머. 보통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관점을 다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왜냐, 최대한 세 가지 관점으로 보여주면 여러분들 이것도 충분히 그럴싸하고 이것도 충분히 그럴싸하고 최대한 사람을 유혹하게 빠져들게끔 하려면 하나의 현황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너 이건 조사해봤어? 소비자는 봤어? 혹은 경쟁사는 봤어? 야, 그런 것도 안 보고서 네가 어떻게 이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세 가지 관점을 걔가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꼬집지 않도록 세 가지 관점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황을 가지고서 분석.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분석 다음에 분석은 여러분들 아까 SWOT로 혹은 소비자 관점으로 어떻게 끌어줄 것인가, 컴플리케이션 전개해 나갈 것인가, 심화시켜 줄 것인가, 주민 끌어당겨 줄 것인가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분석 다음에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 중간에 만약에 이 사업 전략 중간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현황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명쾌하지 않아, 이 문제가. 그럼 딱 잡아주는 게 있다라고 했죠? 앞에 잡아주는 페이지? 딱 잡아주는 거? 문제 제기. 문제 제기인데 문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도전 과제, 해결 과제, 미션. 우리의 미션, 사업 미션. 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전략이 나오고 전략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네. 포피, 그죠? 프로덕트, 쭉쭉쭉. 프라이스, 쭉쭉쭉.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게 마케팅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관 지어서 뒤에 뭐가 나와요? 이제 뭐 프로덕트 쭉 나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제? 마케팅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운영 계획이라고 한다면 인력 계획, 뭐 운영 계획.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재무 계획, 네, 운영 계획, 그 다음에 재무 계획, 그 다음에 뭐 스케줄, 그죠? 이런 게 쭉 나오겠죠. 기타 첨부물. 근데 여러분들 그 클라이언트한테 혹은 투자자한테 정말 신뢰를 받으려면 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확인시켜주고 마음적으로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이 페이지가 딱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페이지의 역할이 뭐라고요? 위기관리예요. 그 페이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런 전략으로 이런 대안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심을 시켜주는 역할이죠. 그죠? 그 부분이 되게 필요해요. 사람들은 멍 때리고 있다가 야, 너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래? 지적질 당했을 때 그냥 멍 때리고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들 딱 당하는 겁니다. 그때는 모르겠는데 혹은 나중에 좀 생각해 볼 수가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리게 그때에서는 여러분들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죠. 자, 미리미리 다 생각해 본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타이틀은 항상 여러분들 타이틀 페이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2차의 제안서나 2차 경쟁에 들어가더라도 그 많은 경쟁사들이 붙으면요. 2차의 제안서 공공기관에서 PT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공시 보는 거, 공개 입찰. 그런 것들은요. 적어도 한두 업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1차에서 한 20업체, 30업체가 붙어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그거라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겠어요? 요양본도 안 보는 양반들이? 그때는 여러분들 정말 그런 얘기를 해요. 선풍기 이론이다. 선풍기 이론이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 하다못해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싫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너무나도 이렇게 설레벌레 그냥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풍기에 날려서 평가를 한대요.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게 1등, 2등, 3등, 4등, 5등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읽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읽는 문서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뭐 스토리텔링을 입혀라, 뭐 비주얼을 살려라,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써라 이런 이유들이 사람들이 보기 싫어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듯이. 자, 그래서 타이틀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타이틀은 항상 우리 맨 처음에 쓸 때 보통 타이틀 페이지 어떻게 써요? 사업 계획서라고 쓰지 않나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요. 사업 계획서는 정말 노멀한 그냥 사업 계획서. 그냥 그 제목 그 자체라고요. 근데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타이틀에는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관심을 딱 이거구나. 그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딱 드러나 보이는 아우라가 쳐지는 뭔가 그 제목만 보더라도 뭔가 끌리는 그 타이틀을 적으시라고요. 사업계획서 그냥 노멀한 그 타이틀이 아니라. 그죠? 그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purpose라고 하는 게 goal, 목표, 목적, 동일한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항상 높게 올려 잡으시고 그 사람의 목적이 그 사람의 설레임이 반영될 수 있게끔 높여 잡으시고 그 다음에 상황은 항상 안 좋다. 여러분들 기회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비전이 좋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이렇게 잡아도 괜찮지만 사람들은요. 지금도 좋은데 굳이 뭘 또 하냐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기를 조장해주면 더 잘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들을 잡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죠?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현황은 항상 내려잡고 그 다음에 컴퍼니, 컴페리러스, 커스터머 이 부분은 항상 어떤 쪽에 어떤 현황을 보여줄 것인가. 이 현황도 여러분들 그냥 쓸데없이 현황을 막 시장 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 전략에 힘을 줄 수 있는 결국에 이 현황을 보여준 이유도 이 전략을 빠져들게끔 하는 현황을 보여주면 그 현황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잡다한 거 더 많이 보여줘봤자 괜히 장황하다라는 소리 듣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괜히 난잡하다라는 소리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에 딱 힘을 줄 수 있는 앞에 현황만 이 전략이다라고 해서 명쾌하게 나올 수 있는 현황만 딱딱 여러분들이 장치 역할로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SWOT 분석, 포지셔닝. 자, 전략 나오고 전략은 항상 우리가 항상 이 계획서를 쓰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미리 머릿속에서 구상, 기획 단계에서 딱 아이템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아랫부분이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이라고 해서 아까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인력 계획, 재무 계획, 스케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이 딱 나오면 그 뒷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가지고서 어떻게 실행할 거냐에 대한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은 꼭꼭꼭 집어넣어줘야겠죠. 순서가 어떤 순서가 먼저 나오느냐 이런 거 관련 없이 스케줄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단기, 중기, 장기로 잡아가지고 스케줄 먼저 써주기도 하고 혹은 인력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인력 먼저 보여주기도 하고 뒷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뭘 먼저 쓸 거냐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부터 먼저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빠져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인력, 어떤 인력을 가져서 운영할 거냐, 재무는 생산, 제품은 어디에다가 뭐 얼마로, 매출 계획, 손익 분기점 이런 것들 재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세부 스케줄,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쫙 뭔가 체크리스트처럼, 뭔가 하나하나 빠지면 뭔가 사업이 망가지는 것처럼 체크리스트처럼 빠지면 안 되는 것들, 내가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을 거기서 뒤에다가 쭉 풀어주시면 되겠죠.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왜냐, 사업이라고 하는 건 최대한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잡으면 잡을수록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가서 터질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예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런 관점 다시 한번 계속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는 외우라고, 머릿속에 꼭꼭꼭 박아 두시라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다른 거 볼 거 없이 여러분들 이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딱 박혔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은 하나의 개요니까요. 이 뒷부분에 요거하고 요 부분, 아니야, 이 강점은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해보시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시간을 한 10분 정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내가 사업 아이템을 지금 딱 가지고 있다면, 빛나는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현황을 보여줘야만 그 상대방이 이 사업 아이템밖에 없구나, 이 사업 아이템이 최고의 전략이구나, 최고의 방법이구나, 되겠구나라고 해서 믿게끔 만들 수가 있겠는지, 어떤 현황을 보여주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적어보라고 해서 집에서 해오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해오시잖아요. 예, 보통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하기가 싫은 거죠. 예, 귀찮은 거죠.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적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을 왜 잡았냐면 될 것 같거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도. 그럼 뭔가 왜 될 것 같는지에 대한 현황이 딱딱딱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데이터로 찾아서 메꿔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 설명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할 것은 요겁니다 라고 해서 써주시면 되고, 지금 그 아래 보면은 사업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타당성인 건데, 지금 현황, 국내 산업의 현황,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어떻다, 이건 전문가. 그리고 동종업계의 경쟁 현황은 어떠한가, 치열하다, 이런 거. 또 소비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문제다, 혹은 원한다, 혹은 욕구와 갈등을 겪고 있다, 혹은 정말 답답하다라고 막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때 묶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내 사업 아이템입니다 라고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앞에 3가지 현황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 5분, 한 4분 정도 안에 정리하세요. 이 분 정리하세요. 자, 다 된 분. 자, 다 된 사람. 한번 나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아, 내 아이템은 정말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만 할 거거든요. 왜냐면 쉽게 사람들이 따라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 경쟁력,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이템이 기발하다라고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정말 못 봤거든요. 많이 못 봤거든요. 아이템이 물론 기발도 해야 되고, 물론 사업 제안서에서는 이거 될 거다라고 하는 아이템에 대한 기발함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거고, 중요한 건 구워 삶는 게 되게 거의 한 80%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구워 삶고 난 다음에 제안서를 딱 들이밀었을 때, 이거 정말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면 그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남의 돈 먹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남의 돈 먹는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남의 돈 먹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남이 옆에서 5천만 원, 1억 투자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내 피 같은 돈 투자할 것 같냐고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나라면 내가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난 뭘 써야겠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나라면 얘한테 뭘 원하겠느냐, 뭘 보여달라고 하겠느냐. 자,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있나요? 검증을 받아보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야, 이거 택도 없는 소리다, 이거. 이거 내가 아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누구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볼 사람?
리게이블 분?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많은 분들을 다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저는 딱 남은 게 시간이 이제 한 회뿐인 거거든요. 그때는 어찌 보면 사례 많이 다뤄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쓰는 스킬, 파워포인트 이제 가지고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보통 비주얼 기획서를 많이 쓰거든요. 파워포인트 써보신 분. 파워포인트. 아주 간단한 거. 좋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막 기교 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예, 기교 부려봤자 디자이너를 승부 보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탁탁탁탁 간단 명료하게 써서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만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 누구 있습니까? 있나요? 은근히 하실 것 같은데 이빨이 아직도 아프세요? 왜? 예, 없어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왜냐, 여러분들 이 시간을 제가 드리지 않으면 그냥 어찌보면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만, 아, 내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게 딱 앞에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득이 아니라 그랬죠. 유혹이라 그랬죠. 예, 그 부분을 할 때도 뭔가 앞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의 논리가 쓰는 거거든요. 자, 없습니까? 그럼 그냥 넘어가 볼까요? 없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오, 오케이, 좋습니다. 야, 여러분들 박수. 이빨이 아프신데. 이 이빨 톤 좋습니다. 자. 제가 하고 있는 아이템은 이제 어린이용 완구이고요. 예. 그래서 그 어린이 완구라는 게 중국 쪽에서 값싼 제품들이 주로 이제 거의 90% 이상은 국내에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향후 유통이나 이런 거 같은 데 봤을 때 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만 예.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훨씬 메리트가 있다. 왜냐하면 국내 산업 자체가 조금 좀더 뭐 중원 보호하는 것 같지만 중국산 제품이 많이 이제 저기 들어와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고 뭐 교육률이 높은 그런 이제 주부들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내한테는 좀 좋고 안전한 제품을 갖다가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산으로 이미 이제 아주 싼 제품, 그런데 이제 독성이나 이런 건 많이 있지 않겠냐. 그쵸. 일단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안전성을 굉장히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이 높더라도 네.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국내 산업 현황이 돼 있다. 네네. 그럼으로 해서 저는 향후로 이제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 생산 기반을 마련한 그런 해놓으면은 거기다가 제가 이제 그 유통에 대한 거는 할인점이나 왕구 전문점이라는 여러 가지 뭐 내부 코리아 근무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그리고 마케팅 많이 있다. 네네네. 그 전에 이제 제가 있던 그런 회사에 대한 경력, 이제 기술을 했고요. 예. 그런 거, 그런 모든 노하우, 네. 이 제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자신감, 예. 그리고 이제 현재 국내 시장 상황에 특허나 대한 이런 그런 부분, 네. 네.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하면 어떠냐. 한번. 이 사업을 하시고 계시죠?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혼자 창업한 지는 뭐 오래되셨어요? 1년? 예, 그러면은 그런 게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우리 회사가 연역이 있거나 굉장히 오래되고 노하우가 있고 굉장히 특허나 이런 레퓨테이션이 잘 돼 있으면 회사를 먼저 앞에다 떡 때려주는데, 그게 좀 약하고 우리 회사가 신규 창업이 한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뭔가 딱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게 없다라고 하면 뒤로 빼는 거죠. 왜냐? 자신이 없는 부분을 굳이 들이밀어봤자 이렇게 좋을 건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 소개서를 앞에다 넣느냐 혹은 뒤로 빼느냐, 그 부분인 거예요. 내가 노출해도 뭔가 이 사람이 봤을 때 뭔가 베네핏이 있다라고 했을 때 회사를 앞에다 들이미는 거고, 없다라고 했을 때 그냥 살짝 빼주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자, 말씀을 잘 하셨고, 예, 좋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박수. 네. 자, 일단은 완구 제품, 장난감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잡을 때 현황을 중국산 저가 제품들의 문제가 뭐냐, 요즘에 1인 출산,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고 하는 게 중국에 되게 심하대요. 입시 열풍도 장난도 아니고. 부모가 거의 한
1학기 등록금 벌기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번 그 돈을 가지고서 다 때려 박는데요, 그쪽에다가. 그럴 정도로. 그래서 한 아이만 낳아서 잘 키우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키즈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 뜨고 있다라고 하는, 맞벌이 부부들 생기면서 한 아이한테 집중하자. 뭐, 키티맘, 뭐, 골드맘,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알파맘, 베타맘, 이런 말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 저는 그래요. 좋아요. 왜냐? 앞으로 아이한테 집중하고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더, 요즘에 유치원생한테도 영어 교육 가르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 까먹고 있거든요.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도 시킨대요. 왜냐?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본 게, 그래서 지금 경쟁자, 예를 들어서 국산 장난감 제품들도 분명히 경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대비해서 우리 회사는 뭐가 차별화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트렌드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친환경 장난감, 혹은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동력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이런 거 해외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있는 제품에서 뭔가 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서 뭐 차별화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제품 자체로도 뭔가 획기적으로 땅! 때릴 수 있는, 시대를 반영한 트렌드가 앞으로 친환경 혹은 되게 아이들한테 건강에도 좋은 장난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아이템을 딱 잡으셔야겠죠. 그런 거에 더 명분을 딱딱 잡으시면은 훨씬 더 끌어당기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자, 또 없으면 우리 바로 사례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사례 원래는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요. 제가 쭉 풀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3C 관점으로 딱 잡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금 현황 중요한 건 이것도 되게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야 되는 건데 나는 인력 네트워크가 좋습니다. 혹은 나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의 강점입니다. 저는 맨몸밖에 없으니까 맨몸으로 덤비겠습니다. 이런 게 강점이라기보다는요. 되게 객관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현황이 내가 온라인 네트워크 비즈니스 그 분야에서는 지식적인 그 네트워크가 쌓여져 있고 혹은 지식 베이스가 있고 그런 게 하나의 여러분들의 온라인 사업을 할 때는 하나의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강점, 약점, 나의 기회 요소, 위험 요소는 뭔지 정확히 써오는 거예요. 그거 써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뒤에 다 써있죠, 이런 것들. 뭐가 강점이고, 뭐가 약점이고, 기회, 위험 요소인지. 그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써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어떻게 마케팅을 풀 건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아이템만, 이거 좋은데 이거 어디에 풀지? 라고만 했던 부분들이 조금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0장이 됐든 20장이 됐든 써나가실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여러분들이 다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시거나 해보시면 지금은 뭔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발표하기가 좀 쪽팔립니다. 혹은 뭔가 좀 부족합니다. 혹은 아이템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저는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검증을 받는 시간으로 할게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딱 그게 나와야 뭔가 쓰는 거에 대한 스킬도 배우더라도 안성맞춤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적은 비용으로도 300만 원,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런 사업 계획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효과적으로.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앞으로 죽지 않는 비즈니스가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 뭐예요? 트렌드라고 한다면 친환경, 환경. 얘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쓰레기 버리더라도 뭔가 의무적으로는 그 마음에 양심만 걸릴 뿐이지 당장에 뭔가 이렇게 이런 건 없지만 앞으로 친환경 때문에 더 많은 법조항도 나올 거고 여러분들 그 규제하는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올 거고 탄소 라벨링 제도 탄소 배출권 이런 거 다 나올 거예요. 친환경.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죽지 않는 거, 적어도 죽지 않는 거, 그리고 앞으로 금액이 떨어지지 않는 거. 환경과 의학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몸, 의학. 여러분들 싼 맛에 안 걸렸는데 싸게 해달라고 거래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의학이 점점 스마트 그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유비쿼터스 스마트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유헬스 시스템 이런 것들
발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정말 재수가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라고 하는 게 정말 현실화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의학 쪽 혹은 그런 친환경 쪽 그래서 뭐 이런 제품을 내놓기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친환경 목재 소재 친환경 이에노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건데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을 잡자면 아이들의 아토피 이게 도대체 뭔 이유냐? 환경 문제다. 집안의 환경 문제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중심이 될 것이고 사람들 정책적으로도 지원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원한다. 경쟁사들은 이 친환경 벽지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친환경 벽지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딱 잡아가지고 왔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명분은 어떻게 잡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목재 사업이에요. 한번 보시죠. 뭐 목차가 그 전에 나와야 되는 건데 내용부터 나왔죠. 거의 얘는 15장, 뭐 20장 내외이기 때문에 목차 따로 필요 없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15장, 20장짜리 문서라고 한다면 되게 간략하게 나오는 거라서 목차도 때에 따라서는 꼭 써야 되긴 하겠지만 생략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단락을 구분 지을 때 우리가 간지가 들어가거든요. 간지 페이지, 그죠? 그 다음 단락 소개, 그 다음 단락 소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업 배경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친환경을 추구해야 된다,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경쟁사를 보니까 친환경 목재 사업이에요. 경쟁사를 보니까 목재는 뭐냐? 여러분들 그거 보셨잖아요. 어디 집 같은 거 지을 때 이건 목재도 아닌 것이 뒤틀림도 없는 것이 이렇게 막 고무판처럼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합성 목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오래 변형도 안 되고 나무는 금방 썩잖아요. 뒤틀리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하는 친환경 목재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목재는 뒤틀리고 인테리어 석재는 뭐 방화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쁜 그 유해 물질을 뿜고 세 번째 뭐 플라스틱 소재는 특히나 불이 나면 이 되게 발암 물질 같은 걸 쏟고 경쟁사는 없다. 마지막 뭘 보여줘요? 그 다음에 소비자.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 그죠? 3C를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환경, 국내 현황, 그 다음에 경쟁사, 소비자. 그래서 그걸 묶어서 봤더니 이에누드가 나왔더라. 묶어서 봤더니. 그죠? 공통적인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이게 사업의 하나의 기회 요소가 잡히더라. 그러면서 이 제품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죠. 이 제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있는. 얘는 사업계획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제품 소개에서 이 느낌이 좀 크죠. 왜냐? 뒤에 뭐 재무라든지 이런 게 막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되게 심플하면서 한 15장짜리 문서인가? 그렇거든요. 이런 거래요. 그죠? 뭐 제품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고, 그죠? 이렇게 이게 나오고, 이게 이제 하나의 재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기가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분은 어찌 보면 본인이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주관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를 받더라도 이렇게 써주세요. 왜냐? 나는 이렇게 분명히 할 거란 말입니다. 라고 자기 명분으로 자기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택도 없는 거죠. 어떻게 1년 안에 막 1억을 벌고 막 2억의 수익을 내놓고 이거는 어찌 보면 정말 재무에 대해서 세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는 정말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손이 굶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뭔가 레퓨테이션, 명성을 딱 줄 수 있는 거, 대노출. 약간 이 지금 사업계획서는 좀 섞이긴 했는데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를 지금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이거는 연수원 사례인데 쭉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실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 그죠? 환경. 얘네 회사는요, 뭔가 실체가 있으니까 회사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딱 소개를 해주는 거죠. 자, 환경이 이제 나오겠고요. 자, 환경은 함양군. 입지 환경은 이렇다. 환경은 되게 좋다. 연수원이 지어지기까지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관광객들이 이렇게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 다음에 연수원이라고 해서 교육을 같이 이제 동반한 연수원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필요하고 지금 연수 시스템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경쟁자들도 없는 상황이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을 만한 호텔이나 유스텔 이런 데는 많지만 여기 함양에는 교육과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연수 시설이 없더라. 전무한 상태더라. 자,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SWOT 자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강점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아까 과제 도출, 문제 제기, 도전 과제, 해결 과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딱 떨어진다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고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찝어주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해결 방안을 딱 제시해주는 게 좋은 거죠. 전략. 자, 요 연수원을 지어야 한다.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져갈 것이다.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케팅 계획이 나오죠? 4P. 일단 4P 먼저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거예요. 4P라고 하더라도 항상 숲을 보여주고 풀어주고 숲을 보여주고 풀어주고 4P에 대한 전반적인 그 숲을 보여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그걸 하나하나 전략화해서 풀어주고 자, P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프로덕트 어떻게 만들겠다? 가격은 어떻게 하겠다? 어떤 장소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장소 여건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지막 P 프로모션 홍보나 마케팅은 어떻게 하겠다. PR은 어떻게 하겠다. 자, 운영 계획 쭉 나오죠? 추진 일정 그 다음에 재무가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이건 재무라고 하는 건 제가 전문가한테 맡기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중요한 건 이런 샘플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 이런 구조로 해서 이 사업 아이템을 끌어냈구나.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고 그 다음에 아 이 표를 어떻게 그리고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그 프로세스를 쭉 이해를 하시고 나는 어떤 프로세스를 그러면 풀겠다라고 하는 그 감을 잡으신 다음에 이런 여러분들 샘플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이 표 같은 것들은 그대로 갖다가 따서 내가 내용만 프로세스만 정확히 잡고 있다면 머릿속에 잡고 있다면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걸 억지로 막 이렇게 껴 집어넣어가지고 껴 맞춰가지고 뭔가 내용이 안 맞게끔 뒤치락 엎치락 하시지 마시고 내가 프로세스를 먼저 딱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런 소스 같은 것들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거기다 글자만 바꿔가지고 근데 흐름은 딱 맞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일단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놓는 거죠, 머릿속에. 자. 뭐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예상 수익은 앞으로 뭐 이렇게 더 가져갈 것이다. 좋게 포장을 해야겠죠. 왜냐?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뒤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을 가지고서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타당성이 나온다면 그 후에는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홍보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거냐에 대한 수익에 관련된 이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큰 숲을 봐야 된다는 거죠. 큰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사업계획서를 짤 수가 있다. 쭉. 아직까지는, 자, 요게 이제 하나의 뭐 홍보 프로모션 일정표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뒤에 별첨 자료로 해가지고 레퓨테이션을 딱 집어넣네요. 보통 사업계획서에 가장 표준이 되는 건 법인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신뢰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죠? 아, 얘가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증명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업자가 꼭 지금 당장 법인 사업자를 지금 당장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까? 일단 정확하지도 않는데. 그건 이제 보여주기 용도인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 사업할 때는요, 법인부터 막 밑도 끝도 없이 내버리면요, 나중에 세무 처리, 회계 처리, 이거 사장님들 가장 골머리 썩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로 일단 시작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있는 업체에 이제 묻어가가지고 그 업체를 가지고서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실체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다. 이건 신뢰를 주기 위한 것들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 2가지 사례만 보여드렸는데, 이 프로세스 딱 머릿속에서 이제 그 왁구가 잡히나요? 제가 다음 시간에요,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뭘 배우죠, 우리가? 뭘 배우죠? 실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걸 배우겠죠.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이거 오늘 제가 거기다 뒤에다가 써오라고 했던 그 실습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집에 가서 좀 머릿속에서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다음 시간이죠. 우리 언제 또 보죠? 다음 시간에 오실 건가요? 오시나요? 네, 오신다라고 하시면 다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1페이지, 한 페이지로 가지고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 뒤에 실천 계획까지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상 좀 머릿속에서 더 정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전략까지 끄집어내는 그 앞에 다 들어가는 상황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만이더라도 1페이지로 딱 이렇게 잡아오시면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그 다음에 사례들을 더 보면서 이해를 딱딱딱 해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스킬, 이 파워포인트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스킬.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작업하더라도 한 슬라이드 안에는 무조건 한 메시지입니다. 여러 메시지를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정신없이 담다 보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문제점, 경쟁사의 문제점, 뭐 우리 자사의 문제점, 국내 현황의 문제점 한 가지의 메시지만 탁탁탁탁 보여주시고 메시지는 딱 간결하고 클리어하게 딱딱딱 담아주시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교는 다다음 시간 한 주 걸러뛰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고민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을 위해서 그만두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중도 포기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